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피해망상과 도박 습관으로 저희 집은 늘 피바람이었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20살이 넘도록 맞고 때리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얼마 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평생 험한 꼴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가슴속엔 피멍이 들었고,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연을 끊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에도 연락도 되지 않고 내경색으로 지방 요양원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식당 참모로 일하며 사시느라 경황이 없기도 하고 마음도 식어서 왕래는 일절 안 하기로 하셨다는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 역시 한참 성장할 나이에 상처만 받아서인지 요양원에 가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 버렸습니다. 부모님의 가정 불화로 어쩔 수 없이 일찍 독립해서 대학도 야간 과정으로 어렵게 직장을 다니며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 늘 자신감이 없었고 제게 다가오는 남자들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아마도 어릴 적 가정 불화를 보고 자란 터라 그게 트라우마로 남은 듯 했습니다. 결국 직장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1년마다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다가 지금 작은 중소기업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에 비해 급여는 작았지만 그래도 따스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던 절 보자 따뜻한 눈길로 맞을 걸어주는 남자 직원이 있었고, 외롭게 방황하는 저의 마음을 잡아주는 친구가 되기까지 금방 진전이 되었습니다. 전 첫 연애고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같이 퇴근하고 주말에는 늘 함께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레임이었고 이성을 만나면서 이렇게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날이 올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기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상에서 제게 내린 선물이 이거구나 여길 만큼 정말 전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타고 두근거리는 연애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친의 원룸 앞을 서성이는 여자를 발견했는데 핸드폰으로 계속 남친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발 만나달라고 하는데 전 그만 너무 놀라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만 전 서둘러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치는데 차마 펑펑 울 수도 없어서 계속 마스크를 올려 얼굴을 가린 채 집까지 겨우 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두려워서 남친에겐 사정이 생겼다고 하고 자리를 떠난 거죠. 어떤 사이인지 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나 진전되었던 건지 궁금했지만 한마디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남친과는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됐고 전 안 되겠다 싶어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조금 놀라면서 사귀었던 사람이야. 오래전에 헤어졌고 신경 쓰지 마. 남친의 그 말을 전 쉽게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전 그 말을 믿고 예전처럼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서류 봉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전 충격을 받아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도 제 날짜에 접수하지도 않은 듯 보였습니다. 남친이 눈치채기 전에 전 얼른 제자리에 두었는데 꾸깃해진 봉투가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갈 무렵 그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만 믿고 따라와.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말은 아직 제가 이혼 서류를 본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대로 물어봐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차마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웠어요.
그만큼 남친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포기하는 게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신뢰가 깨진 만큼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죠. 그 후 일주일 동안 전 연락을 피하고 만나는 것도 주저하게 되었어요. 열흘이 되자 남친은 저희 회사 앞에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제가 연락을 안 받자 혼자 와서 내내 저를 보고 얘기하려고 기다렸던 거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려는데 남친은 제 손목을 잡았어요. 내가 다 이야기할게. 어디 들어가자. 카페에 들어가자 그는 뜸들이지 않고 말했어요. 아마도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숨긴 과거가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그래, 나 결혼했었어. 그때 찾아왔던 여자 내 전처야. 왜 이혼 접수 안 했어요? 아이 때문에. 정말 점이 가병이었습니다. 이혼도 제대로 안 한 데다 아이까지 있었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도 있다고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에요? 알고 보니 전처는 재혼이고 남친은 초혼이었는데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남친의 아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전처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던 겁니다. 그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혼자 싱글맘으로 키우려니 능력도 모자라고 해서 남친에게 계속 돈을 받아서 생활했던 겁니다. 말로는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빌었다고 했어요. 전 그 오로지 남친의 말을 믿어야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순 없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지만 흥신소에 일을 맡겼습니다. 예상대로 남친의 말에는 허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미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기 직전이라 그는 오히려 전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험 설계사인데 지점에서 1등을 달릴 정도로 영업 실적이 뛰어난 능력자였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서 매달 생활비며 유흥비를 타냈던 겁니다. 너무나 사악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었죠. 그리고 그 돈은 물쓰듯 펑펑 써낸 겁니다.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놓고 저에게는 마치 자신이 없으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아빠 노릇을 해주고 싶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인생 전체를 농락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도 본인과의 사이에 낳은 친자가 맞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속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뻔뻔한 사기 행각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한 게 다행일까요? 전 남친에게 당당하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쿨한 이별을 원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제게 그동안 찍은 동영상을 내밀며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죠. 혹시나 했는데 하나부터 100까지 모든 통화 기록, 모든 동영상, 사진을 모아두었던 겁니다. 동영상에는 제 몸도 있었고 정말 보여주기 싫은 부분도 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고 고민을 해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속였던 모든 사실과 동영상으로 협박하겠다는 대화를 어렵게 녹음한 녹취록을 경찰서에 가서 다 밝혔습니다. 목숨 걸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뭇 당황한 듯 보이더군요. 제가 돈다발을 주면서 아마 말릴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험한 일을 당하고 보니 저 역시 강해진 겁니다. 경찰이 소환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는 잠적해버렸습니다. 범행 동기가 워낙 뚜렷했고 죄질이 나쁜지라 수배량이 떨어지고 전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온라인상에 제 동영상을 뿌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리 상담을 받으며 겨우 버티고 있을 무렵 전 남친은 밤 늦은 시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꽤나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저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전 마침 장본 물건들을 그 얼굴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랩에 쌓여있는 통 삼겹살을 꺼내들어 싸대기를 내리쳤습니다. 제대로 맞았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자리에서 휘청이다 이내 쓰러지고 말았죠. 사랑해, 이러지 마. 우리 좋았잖아. 닥쳐 이 새끼야. 그럴 줄 알고 잠복했던 사부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 엄청난 욕설을 뱉으며 그렇게 전 남친도 제 추억도 사라졌습니다. 정말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제 인생에 부모님의 가정 불화만큼이나 가슴에 미어지는 이런 일을 어떻게 잊을까요? 그래도 이제는 면접도 여러 군데 봐서 직장도 옮기고 또 다른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